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모처럼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적었고 따뜻했는데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겼고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거리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사흘째를 맞아 거리에서는 인디밴드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5개 영화관에서는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또 영화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고 또 행사도 더 전년에 비해서 더 풍성하게 준비돼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출발 신호와 함께 학생과 시민들이 걷기에 나섭니다. 한층 더 초록빛으로 물든 풀숲 사이를 힘차게 걷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 걷기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걸을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애들이랑 더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는 것 같고 재밌어요. 여러 장의 종이를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조그마한 유리구슬을 넣자 미니 현미경이 완성됩니다. 한쪽에서는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콜로이드 물질로 직접 탱탱볼을 만들어 봅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과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장입니다. 아이하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과학놀이도 하고 재밌는 걸 만들게 돼가지고 참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봄 날씨 속에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의 T1 경기장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중앙훈련센터로 공식 지정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음 달 6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T1 경기장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현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중앙훈련센터는 중국과 이란, 독일 등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세계태권도연맹 지역 훈련센터를 지휘하고 운영하면서 국제심판과 지도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산 국가시범클러스터 산업단지 공정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익산 국가시범클러스터 산업단지 공정률이 42%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시범클러스터 안에 건설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는 7월에 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운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고도 많게는 7천만 원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100% 보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이춘석 후보는 전북에서 가장 높은 50%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익산갑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춘석 당선인이 선관위에 보전을 청구한 금액은 9,730만 원입니다. 이 후보는 당선이 되고도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100% 보전의 자격을 갖춘 전북의 후보는 23명입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보전을 청구한 비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춘석 당선인은 청구액 비율이 58%로 7천만 원을 보전받지 못하고 정운천 당선인과 안호영 당선인은 70%와 74%의 청구율로 각각 5천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는 후보들이 선관위에서 보전하지 않는 비용, 특히 문자 메시지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 비용은 5차례만 보전됩니다.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수백 번의 문자를 추가로 보내면서 수천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5번을 초과한 문자 메시지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전받지 못하는 문자 메시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신고를 한 겁니다. 선거 문자 공해에 시달리는 유권자가 많아 현재 5번으로 한정된 문자 메시지 비용 보전 횟수를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동 통신에 의한 대량 문자 발송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때 발송한 문자 안에서만 보전이 가능합니다. 후보들은 치열한 경선 과정에 문자 메시지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김철호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모레 서울에서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당선인 10명에 수도권 당선인과 비례대표를 합하면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 모두 33명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당선인이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골고루 포진해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면 지원을 주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의회 최인정 의원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협의 없이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할 경우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차 없는 거리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길거리 공연과 축제를 늘리면 구도심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10년 안에 에너지 자립률을 지금보다 3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이 건물 옥상에는 2년 전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섰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사용량의 40%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월 평균 약 저희가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좀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1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도시 전체의 전력 자립률을 현재 6%에서 10년 안에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은 11%에서 3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 5만 가구와 빈 땅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저소득층 주택과 상가, 공공 건물은 단열 공사를 유도합니다. 현재 20대가량인 전기차를 1,500대, 전기자전거는 1,000대까지 늘립니다. 전주시는 모두 1조 7천억 원이 필요한데 70%인 1조 2천억 원을 민간 투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목표 달성의 열쇠인 셈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민협동조합을 구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펀드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에너지 자립 도전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전북의 농산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각 지사별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선정해 다음 달까지 꽃잔디 심기와 마을 배수로 정비, 그리고 하천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의 대상 지역은 완주군 안덕마을과 부안군 개화마을 등 12개 마을입니다. 군산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년 만에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8.9%로 전국 평균 38.3%보다 크게 낮아 시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는 6월에 하수도 요금을 27% 올리는 등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우석대학교, LG전자가 무주에서 일손돕기와 의료활동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은 벼와 과수 등 주요 작물의 재배 환경을 살피면서 영농철에 필요한 농기계를 수리했고 의료진은 건강검진과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전자발찌에 추적장치를 떼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권모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권 씨가 공중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혀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7일 밤 전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다투다 전자발찌에 추적장치를 떼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해왔습니다. 가수 박현빈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부안군 줄포면 구간에서 박 씨가 탄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겠고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